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또 어떤 섬뜩한 소름 끼치고 또 사람이 싫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무서워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행자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똘순이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네, 그때 차 타고 한 2-3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친구가 이제 똘순이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때 들은 얘기가 몇 개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세계 여행자예요! 이번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하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갑돌이가 똘순이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완전히 무당이 된 거냐. 그 얘기 이제 하고 나서 제가 그때 시참할 때 이제 무구 얘기를 살짝 한다고 했었는데 그 무구를 만드는데 몇 년을 썼대요. 오호. 원래 무구를 만드는데 엄청 힘든 거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대요. 요새는 그냥 군인들이 군장 좀 가듯이 이런 데 가서 그런 용품을 파는 데들이 있지만 진짜 무당들이 진짜 자기의 그 무구를 만들 때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저분은 왜 데리고 온 거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똘순이가 해준 얘기인데 똘순이 이모님이 이제 잠깐 다른 지역에 볼 일이 있어서 가셨고 똘순이가 이제 혼자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찾아와서 좀 여기가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던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 똘순이가 이제 그 손님을 쓱 보더니 알겠다 들어와라. 얘기나 해보셔라 했더니 자기가 들은 분은 연세가 좀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아직 그분은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지방 가셨고 나도 무당이니까 나한테도 말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못 믿겠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가셔라. 가시고 나중에 다시 와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결국엔 그 손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 손님을 똘비라고 할게요. 이 똘비가 취미가 비박이랑 차박이랑 캠핑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네. 그런데 정보를 찾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되게 사람 많이 없고 조용한 그런 산이 있다. 여기서 그냥 비박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거기가 근데 산이다 보니까 혼자 가긴 좀 무섭다 자기는 솔직히. 왜냐면은 산이 밤이 되면 진짜 조용하고 진짜 어둡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데 혹시 같이 갈 분 계시냐 했는데 똘비가 같이 갈까 했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갔다가 산에서 어디로 팔려고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3명이서 가게 된 거예요. 그 산 앞에서 만나서 이 산은 경기도 위에 있는 지역인데 강원도에 있는 그냥 산이에요. 엄청 큰 유명한 산은 아니고 그 산에 이제 가서 그 산 앞쪽에서 만나가지고 셋이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산길인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니까 좀만 가면은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막 끌고 갔대요. 근데 산을 좀 많이 타시거나 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이름 있는 국립공원 이런 산들 말고 그 동네에 보면 좀 괜찮은 산들이 있어요. 이런 산들 보면은 밭일 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면 잠깐 피한다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창고처럼 쓴다거나 이런 좀 집터 같은 데가 있어요 보통. 근데 거길 딱 가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무슨 폐가냐 흉가냐 좀 무섭잖아요 그 똘비는. 그러니까 여기가 폐가나 흉가가 아니고 밭일 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BP 하시거나 창고로 쓰는 그런 데인데 저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분들한테 괜히 좀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여기 마당을 쓰자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텐트를 치고 똘비하고 똘비 친구는 텐트를 또 쳤대요. 텐트를 치고 앞에서 불 붙여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술도 이제 좀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무슨 일 하냐 몇 살이냐 형님 동생 하자 이러면서 그냥 잘 떠들고 놀았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산이고 밤이고 하니까 좀 무서운 얘기도 살짝 좀 했었대요. 무서운 이야기는 별거 아니었대. 이 산이 원래 어떤 그냥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으쓱하네요 하고 각자 이제 자는 때가 돼가지고 각자 텐트를 들어가서 친구가 어제 자는데 그 똘비라는 애가 잠깐 이제 화장실 때문에 나와가지고
일단 볼일을 보고 딱 자기 텐트로 들어가려는데 이 사람의 텐트에 불이 좀 켜져 있는 느낌이 있고 또 산이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조금씩 나는 것 같긴 한데 뭐 하나 하고 다시 텐트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자는데 방해될 정도의 소음은 아니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백색 소음이다 하고 잤대요. 하고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사람의 텐트가 없고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 사람 어디 갔지 하고 그 만나기로 했던 자기네끼리 잠깐 일시적으로 만든 단톡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이러고 뭐 조심히 내려오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갑시다 이러고 단톡방을 나갔대요. 그래서 어제 뭔 일이 있어도 그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였나 보다 이러고 이제 텐트를 정리하면서 그 친구한테 해장할 겸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했더니 친구가 뭔가 좀 불안해하는 느낌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내려가자고. 뭐 알겠다 하고 이제 짐을 다 챙겨서 내려와서 해장국 먹고 친구는 친구대로 이제 해장국 먹으면서 집에 가는데 친구가 이제 너 어제 잘 때 뭐 별일 없었냐고. 나는 별일 없었다. 왜 뭐 있었어? 했더니 아니라고. 그럼 됐다고. 그리고 각자 이제 집에 갔대요. 그리고 그냥 이 친구가 연락이 좀 안 되더래요. 원래 평일 돼도 막 회사 생활 못 갔다, 뭐 상사가 못 갔다 막 이러면서 야, 오늘 소주 한잔 하자, 맥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진짜 밥 먹듯이 하던 친구였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너 뭔 일 있냐, 왜 요새 술 먹던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별일 없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만 답장을 하고 연락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똘비가 이제 내가 그날 뭐 얘한테 실수한 게 있나 싶었대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집을 찾아가니까 애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집에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게 집 안이 되게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애가 뭔가 되게 겁먹어 있는 느낌? 그래서 야 일단 좀 창문 좀 열고 좀 환기 좀 시켜 하고 하는데 열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되게 불안해하면서 너 똘비 맞냐고. 눈 뺐냐고. 내가 좀 똘비 지금 누구냐고. 그러면서 애가 되게 막 불안해 하더래요. 그래서 뭔데 말해라. 일단 나와라. 여기 있으면 너 폐병 걸린다 이러면 나와라. 끌고 나와가지고 딱 나와서 밝은 데도 보니까 확실히 알겠대요. 애가 되게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뭐라도 좀 먹여야겠다 싶어서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자 하고 삼겹살집을 가서 고기를 좀 먹이고 술도 한잔 했대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그날 캠핑을 하는데 텐트 바깥에서 텐트 문을 열려고 했더래요, 누가. 그리고 뭐야 하고 봤더니 그 텐트를 열 때 그 지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퍼를 사람이라면 그냥 열고 내리면 되잖아요, 열려면. 근데 엄청 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퍼를 못 잡고 이 문을 직접 못 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자기가 내릴까 하다가 방금까지 무서운 얘기를 했었다 했잖아요. 뭔가 쎄했대요. 괜히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쎄했대요. 막 귀신은 뭐 직접 문을 못 연다 이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못 들은 척을 해야 되나 하는데 텐트 밖에서 깼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한 두세 명이서. 모르는 그 목소리에 이상한 쇳소리 같은 소리랑 뭐 남자 같은 소리, 여자 같은 소리 막 섞여 있으니까 두세 사람 같긴 한데 여기도 반일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귀신인 건가? 홀린 건가? 아니면 반일하는 사람인 건가? 막 오만 생각하면서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깼잖아 문 열어 막 이런 소리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대요, 자기가 사실. 똘비가 뭐 그냥 그날 술도 먹고 무슨 얘기도 하고 해서 네가 악몽 꾼 거 아니냐, 감이 들린 거 아니냐. 자기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좀 쎄해서 빨리 나가서 했고, 그리고 집에 온 뒤부터 딱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다가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한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방문을 닫고 자고 있으면 누가 봐도 방문을 열고 싶어 하는데 직접 열진 못하고 그 손잡이를 미끄러진다 그랬나? 헛돌린다 그랬나? 뭐 방문 손잡이가 헛도는 소리가 난다든가, 뭐 자기 집 대문이 비밀번호 치는 도어락인데도 뭔가 계속 그냥 문을 달그락 거린다거나 직접 열지는 못하는 느낌이고 되게 시달렸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집에서 연초는 안 피고 전자담배 같은 걸 피니까 그래도 환기는 시키려고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드디어 열렸다 이런 말 들리더래요. 그리고 얘가 그 소리를 듣고 오싹했대요. 그리고 또 그때처럼 깼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집 밖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날은 사우나 가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간 이 일이 반복되니까 회사는 사우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회사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 이런 일이 있다가 그거는 뭐 무당 찾아가 봐라.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걸 가봐야 되나. 근데 이 친구가 또 무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누구 좋은 사람 어디 용한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무당이 진짜 신발이 좋은데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갖고 거기 갔대요. 거기 갔더니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무당이 일단 니네 집에 가보자고 해서 가갖고 집을 쓱 둘러보다가 갑자기 자기 방 쪽을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산에 있어야 할 것들이 왜 지금 사람 사는 집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막 끄집어내는 거 같이 밖으로 막 끌고 나가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를 보면서 네가 이것들 문 열어준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문 열어준 적이 없다고. 그럼 언제부터 그러니까 환기시키려고 창문 연 다음부터 그랬다고. 어디서 창문 열었냐고. 저기 창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뭔가 막 끌고 간 액션을 취하면서 창문 밖으로 휙휙 하고 집어 던지더래요. 뭐를. 예.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지금 산에 묶여 있어야 될 거리 지금 도시에 와가지고 지금 사람 사는 집 와서 막 깽판 오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시 오지 말라면서 화를 막 내더래요. 방울을 흔들면서. 그리고 창문을 빵 하고 닫더니 자기가 해놨으니까 쉽게 돌아오진 않을 텐데 또 혹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한동안 창문 이런 거 열어주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그래서 부적도 사고 방에다 붙이고 했대요. 혹시 또 이런 게 들리면은 자기 다시 찾아오라고. 그때는 좀 크게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한 며칠간은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또 마음 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무당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 친구는 문을 열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회사 퇴근하고 집 앞에 딱 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내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도 얘가 들어오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마 들어오겠어? 하고 문을 열고 예. 딱 들어가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또 그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깼다가 아니라 엄청 막 끼끼끼끼 하면서 비웃더래요. 그러면서 겨우 저런 걸 우리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냐면서 막 비웃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또 그 악몽에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는데 그 무당이 준 부적이 붙인 지 얼마 안 되는데 되게 오래돼서 삭은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 노란색 종이에 빨갛게 써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란색이 아니라 완전 삭아서 누런 황토색 느낌?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웠대요. 딱히 뭐 귀신을 믿고 이러진 않았지만 막상 겪으니까 너무 무서웠었대요. 그래서 회사에다 연차를 쓰고 다시 바로 무당집으로 갔대요. 왜냐면 무당이 이게 일시적인 거라.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이상을 한 말도 할 수가 없고 일단 일시적으로 막아놓긴 했는데 이게 만에 하나 뚫리면 자기 바로 찾아오라 했었으니까 바로 찾아갔대요. 바로 찾아가서 무당한테 막 무릎 울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듣고 있다가 부적으로 안 되면 굿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굿값이 얼마냐고. 내가 그거 드리겠다고.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무당이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려나 한번 그래 가보자. 어쨌든 필령님께서 도와주라 하시네. 가자 이러고. 근데 그 캠핑한 데가 어디냐고. 그래서 그 캠핑한 데로 모시고 갔대요. 가서 쓱 둘러보더니 산의 음기가 참 세다고. 그냥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구판을 해서 걔네를 잘 설득해 봐야지 하고 날짜를 잡자고. 자기들도 사람도 좀 불러오고 막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할 때 그 같이 있던 친구도 부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똘비가 그때 회사 일이 한참 바쁠 시즌이라 그 친구가 똘비한테 그 산에 한 번 더 가자. 뭐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냥 오면 설명일 테니까 좀 와라 했는데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지금 3일째 집을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다. 지금 뭔가 할 말이 있거나 이러면 연락을 하고 캠핑에 나중에 나 바쁜 거 끝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신경 안 써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똘비의 친구 혼자서 그 무당이랑 구판을 벌렸대요. 무당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괜찮아지고 오히려 더 심해졌대요. 그러고 있다가 똘비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네가 같이 와줬으면 해결될 거였는데 네가 같이 안 와줘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얘가 진짜 잠을 못 자서 힘들어서 그런 거야. 똘비는 또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구판이냐 너 사기당한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좀 약간의 막 엄청 큰 싸움은 아닌데 약간의 언쟁이 있다가 분위기가 묘하게 자리가 끝났대요. 똘비는 화가 나죠. 지가 잠 못 자고 악몽 꾸고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똘비는 구파했다 자체가 사기당했다 생각하니까 지가 사기당하고 이런 거를 왜 나한테 괜히 화풀이를 하나, 애가 좀 정신이 나갔나 이러면서 좀 기분이 나빴대요, 솔직히. 예. 그래서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들 연을 끊을 수도 없고 화해를 해야겠다 해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의 가족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캠핑한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는 이제 멘탈이 깨진 거죠. 얘가 이 정도로 힘들었나 싶어서. 그리고 진짜 귀신이란 게 있나 싶기도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전에 말했던 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막 뭐라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가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막 쯧쯧쯧쯧 거리더니, 그때 네 놈이 왔어요. 네 놈이 안 와서 네 친구가 거기서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이 무당의 말로는 똘비의 친구는 태생적으로 기가 약하고 너는 태생적으로 좀 귀신들이 싫어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산귀신들이 네 친구한테만 다 붙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똘비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 그 산귀신들이 너한테 붙을 수도 있다. 아마 네 친구 잡아먹고 힘도 세졌겠다. 너한테 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뭔 일 있으면 찾아오고 없으면 그냥 친구 위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찜찜하잖아요. 무당의 말도 그렇고 그 말을 떠나서도 괜히 얘가 힘들 때 내가 옆에서 좀 못 있어줘서 그런 선택을 했나 싶기도 하고, 구판 벌릴 때 자기 부른 것 같은데 그때 그냥 가줬으면 얘가 좀 마음이라도 좀 편했을라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되게 고전적인 귀신 그 말투 있죠. 똘비야 똘비야 이러더래요. 그리고 뭐야 하고 봤더니 거실 쪽에서 죽은 친구의 목소리로 똘비야 똘비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꿈인가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늘어져갖고 똘비를 되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때 자기 안 도와줬냐고, 왜 그때 나 안 도와줬냐고, 그래서 좀 원망 섞이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때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네 옆에 못 있어줬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면 되지 않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잘 타일러 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지금도 넌 내 옆에 안 있어줄 거지 않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좀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꿈이잖아요. 또 오랜 친구고, 그러니까 이 쌍놈이 생겨서 막 욕을 하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 따라 같이 뒤져야 되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는 친구라는 새끼 나도 같이 죽으라는 거냐고,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면서 화를 냈대요. 죽은 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 그럼 나갈 수 있게 문이나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똘비가 아니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와 놓고 왜 나갈 땐 맘대로 문 닫을까, 원래 그런 거라면 그냥 문이나 좀 열어주라고, 나 갈 테니까. 알겠다 하고 대문을 여는 신용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문을 다시 닫고 거실을 보니까 그 친구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참 회개한 꿈이었다 하고 딱 집 방에 들어오는데 순간 잠깐만, 내가 방금 그걸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서서 움직였거든요. 이게 꿈이면 자기가 지금 침대에서 깨야 되잖아요. 그 뭐지? 이 생각이 갑자기 순간 되게 오싹해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 회사 갔다가 그 회사 사람들이랑 이 얘기를 좀 하다가, 회사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물귀신이라고 하잖아, 흔히. 이러는 거니까 그렇죠 선배님 이러니까, 근데 그 물귀신들은 자기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어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단 말 들어봤지? 이러길래 그런 얘기는 들어봤다고. 근데 산귀신도 그렇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산귀신도 쉽게 나가질 못해서 같이 있어줄 사람을, 친한 사람을 계속 땡겨 오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내가 물귀신은 들어봤지 산귀신 그런 거는 못 들어봤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딱 자기가 자고 있는데 똘비의 그 죽은 친구가 말했던 깼다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래, 자기도. 그래갖고 뭐야 하고 봤더니 자기 방에 그 죽은 친구를 포함해서 한 6명 7명이 자기를 둘러싸서 깼다 이러고 있대요, 돌아가면서. 기절을 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 눈 떠보니까 너무 방문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대요. 왠지 나가면 그 소파에 또 걔네들이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한숨 푹 쉬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회사를 갔대요. 무당이 그때 찾아오라 했다며 그 무당을 찾아가 봐라.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자기 반차 좀 쓰겠다고.
하고 오후반차를 써서 딱 들어가니까 무당이 또 쯧쯧쯧쯧 하더니 그 친구 놈이 산귀신 되고 니네 집에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니네 집에 가보자고. 그래서 갔대요. 네. 갔더니 많이도 데리고 왔다. 니 문 열어줬냐고. 그러니까 똘비는 아니 친구가 가려고 하는데 문을 못 여니까 자기 그냥 돌아갈 테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 그때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그 친구 놈도 나쁜 놈인 게 갈 거면 곱게 갈 것이지 왜 괜히 너가 문 열어주게 해서 산귀신 다 들고 오겠냐면서.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친구가 앉아있던 소파를 보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뭐가 보이나 보다. 그러면서 막 뭐라 하다가 똘비한테 집에 뭐 술 있냐? 있다. 뭐 그럼 과일 뭐 이런 거 있냐? 했더니 이런 건 있긴 하다니까. 그 무당이 그 가가지고 막 손질을 하더니 조금만 상에 차려오라고. 차려서 갖고 왔대요. 술 한 잔 종이컵에다가 소주를 한 6잔 따라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굳이 막 친구 데리고 가야겠냐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똘비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똘비한테 구판을 크게 벌려야겠는데 이러더래요. 근데 평상시 이 말을 들었으면은 예. 아 이게 나한테 지금 호구 잡으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네 이럴 텐데 지금 자기가 겪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심지어 친구가 앉아있던 자리 앞에 무당이 이러고 있으니까 신뢰가 엄청 쌓였었대요. 구판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고. 지금 네 친구가 다른 산귀신들한테 묶여가지고 이거 작게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원래 이게 산귀신이라는 게 물귀신이랑 달라서 이 산귀신들 이제 산마다 산을 관리하는 그 산신령 같은 게 있다. 너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산신령 같은 게 있는데 이 산신령 안에 다 귀속돼 묶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산신령한테 얘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굿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묶여있는 그 산귀신을 풀어주면 얘를 또 좋은 곳으로 보내는 굿반을 해야 돼서 2번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산신령이 보통 산신령마다 좀 다르지만 그때 갔을 때 거기 산신령 보통 렉이 아니었다. 굿판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 비용은 얼마나 되겠냐니까 돈을 좀 세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세게 말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똘비가 평상시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 금액 어떻게 하냐고 이럴 텐데 좀 쫄리기도 하고 이거에 시달리다 친구가 죽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오케이를 했대요. 그리고 또 그 캠핑장에 가서 구판을 막 크게 벌리고 그러고 나서 똘비가 이제 좀 괜찮아지겠냐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잠결이어서 그런 거지만 뭔가 시꺼먼 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었으면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얘네들이 점점 자기에게 물리력을 좀 가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무당을 어떻게 속여 받았고 이모님을 찾아왔는데 이모님은 지방에 가 계시고 똘순이가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똘순이가 이제 듣고 있다가 가보자고. 그 무당 어딨냐고. 무당한테 갔대요. 네. 무당집 앞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무당을 보다가 들어가도 전 보는 척하고 무당집을 들어갔대요. 무당집을 쓱 보더니 하다가 무당을 빤히 보는데 혹시 내 점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봐주겠다고. 그래 근데 팔자가 무슨 팔자 같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똘순이 가만히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 회사원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더래요. 똘순이가 보고 씩 웃다가 너 그 얼마 전에 죽은 애들 그 산 어디냐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너 그 산에서 무슨 구판 벌렸냐고. 그러니까 그 죽은 애가 나 찾아왔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 무당을 끌고 그 장소로 갔대요. 그 장소를 딱 가니까 똘순이가 여기가 산신령이 자리 잡은 데가 아니구나 싶더래요. 그러면서 그 무당 보고 너 여기서 구판 벌렸냐고. 그렇다고. 한숨을 푹 쉬다가 너는 무당 행세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지. 여기가 지금 구판을 벌려도 되는 장소 같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그 무당 거기서 결국은 사과도 받고 난리 쳤는데 뭐 사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똘비의 친구랑 있던 데 가가지고 자기가 따로 조그맣게 해놓고 기도를 했대요. 여기 더 이상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이 산에 있으라고. 기도를 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갑돌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죽은 애들이야 했더니 자기를 찾아온 똘비가 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가 죽어도 자기 찾아왔었다고. 그러니까 그 산이 똘순이 말로는
그거를 무당들의 기도터가 있을 법한 기가 되게 센 산인데 무당들이 가는 산이 아니래요. 자기도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자기가 이모님한테 들었을 때는 무당 말고 약간 좀 도 닦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사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도 닦는 터가 있대요. 근데 그 터가 기가 진짜 세대요. 그래서 가끔 어줍지 않은 무당들이 거기가 기가 센 걸 느껴서 기도터로 잡겠다고 하다가 뭐 역살 맞아도 죽는 그런 데래요. 그러면서 그 똘순이 말로는 자기를 찾아온 똘비라는 애는 사실 자기를 찾아올 때 이미 죽어 있었고 이 똘비라는 애는 시달리다가 결국엔 친구랑 비슷한 장소에서 그걸 본 거고 똘순이가 봤을 때 처음에 거기 장소를 추천한 애가 여기 그 자리가 흉가 폐가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집은 자기가 봤을 때 폐가가 맞대요. 거기가 터가 딱 그 산에서 딱 도사가 있으면은 도 닦기 좋은 자리다 싶은 그렇게 기가 유독 센 터였대요. 그래서 딱 그 장소에 그 집 터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서 도 닦는 양반 하나 있었겠다. 그리고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우연히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있었을 거고 이걸 얘네들한테 던지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얘네가 그냥 당한 거다. 자기가 뭐 찾아온 게 사람이 아닌데 그냥 좋은 곳 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좋은 곳 가게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똘비는 그나마 덜 묶인 상태라 좋은 곳으로 보낸 거고 똘비의 친구는 산에 완전히 묶여서 어떻게 빼낼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산에서 스며들어라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그 무당한테는 무당질 못하게 하겠다고 막 화내고 또 뒤집어 엎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그 얘기를 왜 한 거였냐면 이 자리가 원래 그 무당 찾아간 거였거든요. 갑돌이랑 갑돌이의 그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니들 걔나 선무당 찾아가지 말고 선무당이 걔 거기서 그냥 구판 벌려갖고 그 산에 조용히 있던 거기 뭐 산신령이 있고 이런 터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산귀신들이 나무 하나씩 잡고 살고 있는데 괜히 거기서 선무당이 돈 벌겠다고 구판 벌인다시고 그 헛짓거리 해가지고 산귀신들이 걔네한테 다 달라붙은 거라고. 아마 그 무당도 얼마 있어도 죽을 거라고. 걔도 산귀신 많이 탔을 거라고. 똘순이가 그때 이 말을 했다 했어요. 보통 무당들이 구판을 벌릴 때는 흔히 말하는 좀 좋은 기운을 가진 뭐 이런 동양에서 말하는 신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이런 걸 하는 건데 예. 이게 좋은 신을 부르는 게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아무 무당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어중간한 애들이 강령술이죠. 사실상 구판이건 뭐 분신사바건 이런 게 다 강령술이잖아요. 이런 악귀인지 좋은 귀신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중간한 애가 강령술을 크게 벌려놓고 근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악귀들이 정말 조용히 자고 있다가도 하고 뛰어온대요. 예. 뛰어와서 거기서 장난을 치거나 그걸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령술이 되게 위험한 거라 했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뭐가 걸릴지 몰라요. 진짜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이게 좀 흔히 말하는 진짜 배기 무당들은 구판을 벌리고 있으면 네. 맨 처음에 온갖 잡귀들이 오다가 멈칫한대요. 괜히 자기가 큰일 날까봐. 예. 근데 힘 좀 있다는 악귀들이 와서 껄떡껄떡 한대요. 자기가 막 춤추고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깔딱깔딱 한대요. 걔네들 다 쳐내면서 하는 거래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올 때까지. 예. 그래서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한다고. 왜냐면은 이 신이 도저히 안 도와주겠다고 사인을 안 주면 멈추는 건데 이게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괜히 눈대중으로 본 흔히 말하는 선무당들이 이거 따라 하다가 이게 악귀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냅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걔는 그 산에서 하필이면 터도 세고 기운도 센 애 있는 오래된 악귀들이 있을 법한 그 산에서 그 짓거리를 했고 걔네가 신나서 와서 얘네한테 붙어간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함부로 구판하지 말라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예,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거고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강령술이 진짜 위험하대요, 생각보다.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흥미로워서 그냥 호기심에 했다가 정말 큰일 냈던 사연들이 너무나 시들무에 또 많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행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행자님이 마지막에 거듭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고 해서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